1월 13일 수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외교부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크게 확대되는 영사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월 16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영사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에는 재외국민이 형사사건, 범죄 피해, 사망, 실종, 위급 상황을 당했을 때 여행 경보 안내, 긴급 지원,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 송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내용으로는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자여권도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돼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 콜센터 상담 서비스가 오픈되며 무료 전화 앱을 통해 통화료 없이 영사 콜센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의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여권을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새해부터는 국세청 10가지 종류의 문서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 납세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연방정부의 2차 구호안에 들어있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차 PPP를 신청한 적이 있는 업소들도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PPP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의 60%는 종업원들 급여로 나머지 40%는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비용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직원이 300명 이하인 영리사업체 그리고 비영리단체 모두가 해당됩니다. 2020년 한 분기라도 전년 대비 총수입이 25% 감소한 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PPP 수령 금액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며 총 급여 지출액에 비례해 평균 페이롤의 2.5개월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가 심한 업종은 3.5개월치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PPP 신청은 지역은행이나 융자기관, 크레딧 유니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PPP 신청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업소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품 없는 환불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타겟 그리고 월마트는 환불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송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제품일 경우 반품 물건을 받지 않고 돈을 환불해 주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직원들과 고객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가능한 매장 방문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과 얼마트 등 대형 소매점에서 리턴을 남용하거나 계정이 블럭돼 거래 정지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K푸드에 이어 이제 K만두가 미 현지에서도 그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중서부에 있는 사우스다코타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폴스의 17만 평 규모의 생산기지 부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CJ의 비비고 만두가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생산 라인을 늘리고자 함이며 만두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이 지어지면 CJ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사우스다코타까지 미국 동부와 서부, 중부 모두에서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보유해 중장기적인 K푸드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두 생산 능력 증대와 함께 CJ는 미국의 대형 유통 채널인 월마트와 크로거, 타겟뿐 아니라 푸드시리, 하이비 등 대형마트는 물론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유통 채널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친숙해진 고추장, K소스를 알리고 김치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비비고를 K푸드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CJ 제일제당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 한 달간 아동 코로나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미 소아과 협회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미 소아과 협회 의사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아동 코로나 확진자가 총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별로 아동 나이 기준이 14세에서 20세 이하까지 있어
확진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학교들이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코로나 검사 전략을 수립하고 수업 재개와 관련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제 12일 나일스에 위치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는 시니어 거주자들과 직원들을 포함해 약 60명이 1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1차 접종은 모더나사의 백신으로 2차 접종이 2월 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백신 접종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최고령은 103세 오원영 씨며 102세인 조영재 씨도 포함됐습니다.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의 최경희 디렉터는 1차 백신 접종을 잘 마쳤으며 백신 접종 후 약간 뻐근함 외에는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주 일리노이 전역에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1차 대상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치는 대로 2차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백신 접종 대상자들로는 65세 이상의 일반 주민들과 응급요원, 교육 종사자, 식료품 직원, 우체국 직원, 대중교통 종사자, 교도소 근무자, 제조업자 등 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근로자들이 포함됐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348만 318명, 신규 확진 10만 6,082명, 누적 사망 39만 1,915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2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386만 2,28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04만 6,030명, 신규 확진 5,862명, 누적 사망 17,84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97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